최근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동학개미 운동 열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모집 1일차에 이미 목표 달성액을 초과해버려서 2억 원이나 증액해가지고 다시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기가 뜨거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출시 25분 만에 완판되었어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IP 금융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그다음에 어떤 펀드 이런 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취직 재산에도 투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과 놀라움을 보여주셨는데요. 또 저희가 누굽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또 내시의 특허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IP 금융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분석해 보기 위해서 게스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운데 분부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청 성시경 서기관입니다. 산업재산 활용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작성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발명진흥의 김남지 과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식재산 금융 평가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식재산 금융 관련해서 특허청을 도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벤트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페이스북에 실시한 이벤트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조들의 발명품에 투자를 한다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IP 금융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또 온돌이 1위로 뽑혔던데 충분히 1위를 할 수 있는 발명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저는 홍삼 제조법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왜 조선시대 사극 같은 데 보면 상도였죠. 옛날에 MBC에서 했던 상도, 거상, 네. 예, 거상, 임상옥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의 주요 교역 상품이 홍삼이었고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중요한 거는 유명한 발명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발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홍삼 제조법도 있었으면은 그것도 순위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핫한 게 바이오 산업인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바이오 산업이 성행했군요. 성시경 서기관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 이제 금융 1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또 소회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과 그리고 이것만큼 조금 아쉬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솔직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2016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5천억을 넘겼습니다. IP금융이 5천억을 넘겼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 이걸 어떻게 더 늘리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작년에 벌써 1조 원을 넘겼고 올해는 그 여세를 몰아서 아마 2조를 넘어갈 기세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우수한 발명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좋은 금융 환경에서 좀 더 이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한 35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 IP금융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IP금융이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으로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발명진흥의 김남지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IP 금융 또 사업 담당자로서 아쉬움이 있다면 뭐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IP 투자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창의 기업형과 그 다음에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창의 자본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IP 투자는 아무래도 기업에게 직접 투자하는 창의 기업형 투자가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허청에서 발표한 IP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은 지식재산 자체 투자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기업보다는 지식재산 그 자체에 투자하는 데 좀 힘을 많이 썼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 금리가 조금 낮아지고 있어서 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러한 정책이 상당히 빛을 발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적기다라는 또 생각마저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식재산에 투자한 자금이 이제 산업계로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허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 시장은 활발해지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최근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동학개미 운동 열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지식재산으로 향할 수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IP 투자 금융 개인에게 많이 좀 이제 치우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특허청에서는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7월 15일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와디즈에서 특히 이제 그 안정적인 로열티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투자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상품은 특허청과 그 와디즈 그리고 특허관리 전문회사인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지식재산이라는 투자 대상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순한 맛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끈하게 고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으로 안전하면서 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금융 투자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설계가 괜찮았는지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모집 1일차에 이미 목표 달성액을 초과해버려서 2억 원이나 증액해가지고 다시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열기가 뜨거웠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출시 25분 만에 완판되었어요. HEVC라고 동영상 압축 표준 기술인데 이게 아마 일반 투자자 분들께는 상당히 어려운 기술 내용이고 또 표준 특허라는 그 제도 자체도 어려워서 투자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와디즈라는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그 투자자들의 질문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도 높고 지금까지 이런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싶었던 분들도 많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2호, 3호 크라우드 펀딩 상품을 준비하면서 1호처럼 순한 맛 대신 화끈한 맛도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노렸지만 앞으로는 좀 미래의 잠재적인 수익, 좀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식재산을 잘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표준 특허를 접하고 그것도 이제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또 활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제 생각에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 결과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정말 와 뒤져버리겠어요. 네. 두 분을 모시고 IP 금융 투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는 아마 IP 금융 투자를 다 소개한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궁금해하신 사항들이나 좀 걱정거리나 염려되는 건들을 아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실 건데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그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쁘신데 오늘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